부산은 야구의 도시, 구도라고 불립니다. 야구가 곧 생활이자 삶의 중요한 일부분인 롯데자이언츠 팬들은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큼 부산 사람 특유의 열정을 불태우기로 유명한데요. 이 뜨거운 에너지 덕에 부산 갈매기, 돌아와요 부산항에 매들리는 야구를 즐기는 팬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알려진 부산의 애국가와도 같습니다. 응원하는 팀은 당연하게 롯데죠.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롯데 자이언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롯데자이언츠죠. 네, 롯데자이언츠. 네, 아직까지는 네. 계속 롯데 응원을 하고 있죠. 못해도 뭐. 원래 롯데 야구가 제일 재밌잖아요. 한번 팬이 영원 팬이다 그런 마음 있고 롯데자이언츠를 응원은 지금까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다. 야구하면 부산, 부산하면 야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야구 시즌만 되면 사직구장은 주황빛의 물결로 반짝이고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는 응원가와 선수들을 응원하는 눈빛으로 뜨겁습니다. 이런 부산 사람들의 팬심 덕분에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 홈경기 100만 관중을 돌파하고 누적 관중 2,763만여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뭐 롯데 구장은 사직 야구장은 어느 구장에서 감히 따라올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 특유의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예, 다른 데는 조금 뭐 좀 아기자기하다 보면은 사직 구장은 좀 약간 거친 그런 느낌. 엘롯기라고 해서 하여튼 되게 응원이 좋은 팀들이 있는데 역시 롯데답게 응원을 되게 열심히 하고 팬들끼리도 서로 잘 챙겨주고 응원을 할 때 다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부산이 제일 열정적인 것도 있고 특히 잠실 경기를 가보면 팬 이게 나눠서 응원하잖아요. 그러면 롯데 팬들이 더 열정적이고 막 그래요. 일단 뭐 모든 야구 팬들이 알다시피 구도 부산이라는 타이틀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뭐 일단 응원하면 부산 그런 것도 많고. 롯데자이언츠는 부산 사람들의 응원을 먹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광적인 응원 문화로 큰 인기와 사랑을 받았고 한때는 과도한 응원 탓에 타 구단 팬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을 정도입니다. 다른 팬들도 다 가면 나름 다 열정적이고 아무래도 우리 역사가 있다 보니까 더 열광적인 것 같은데 정이 뭐 야구장 가면 옆에 있는 애들이 그냥 조카가 되고 애들은 그냥 삼촌이라고 부르고 용돈도 주고 과자도 받아먹고 그러면서 야구 팬이 됐는데 부산은 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똘쩍 뭉쳐서 응원을 잘하죠. 그러니까 다른 탑 팬들이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부산의 뿌리 같은 그런 정인 것 같아요. 그만큼 롯데자이언츠를 향한 시민들의 마음만은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또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좋다는 이유로 사직구장과 가까운 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싶었다는 이명근 씨인데요. 야구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내부는 롯데자이언츠를 향한 사랑이 가득 느껴집니다. 중학교 때 우연히 학교를 빠져먹고 야구를 보러 갔다가 굉장한 감격을 받죠. 역전하는 거. 네. 그냥 끝이죠. 그냥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월드컵 경기 진짜 우리 4강 간 그런 느낌인데 우리는 뭐 역전하고 이기고 그러면 항상 그런 기분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처음 접하게 됐죠. 깜짝 놀랐어요. 야구장에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된 것처럼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뒤부터 이렇게 됐죠. 이렇게 롯데자이언츠 옆에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팬들이 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기분이죠. Last year in Daegu, when Daeho came out to catch, I thought that was a great memory because
he was so confident. He volunteered to come out and catch, and then in Suwon last year, it was 7-2, and I had friends, and it was the top of the ninth. They left to go, and then Lotte hit like 9 hits in a row, and came back and won the game. So there's several memories, and then memories like this when you meet your friends here, when Lotte wins, and we've got some great memories when. Sometimes we would go to Jamshil and he would give me a ride home and we would listen to music and talk, and so there are memories at the stadium and then there are memories with their friends too. So like I said, it's like a family. So. 1982년 2월 12일 22명의 선수단과 함께 창단된 롯데자이언츠. 4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그라운드 위를 달리며 땀 흘린 선수들과 이들을 응원한 팬들. 이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어떤 경기일까요? 아무래도 우승 때가 최고 기억에 남고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 롯데가 그때 우승할 때 그때 기억이 남죠. 그때는 뭐 온 거리에 나다니면서 오래전인데 그게 언젠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92년 우승할 때 그때가 제일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 아직까지 그 기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그때 그 시절의 경기. 1992년 10월 1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경기입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게 됐던 경기인데요. 9회 말 투아웃에서 투수 박동희와 타자 양용모가 마주한 끝에 양용모를 2루 땅볼로 처리하며 4승 1패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92 한국 시리즈는 롯데 자이언츠로 패권에 들어갔습니다. 84년서부터 정말 절치부심 정상 등극을 노렸던 롯데 자이언츠가 8년 만에 이룩하는 또 다른 패권입니다. 초반에는 좀 제가 페이스를 좀 잃어가지고 좀 부진했습니다. 나중에는 좀 페이스를 많이 찾아서 팀 배팅을 하다 보니까 좋은 배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20일 부산으로 돌아온 선수들은 오늘날의 BTS나 다름없는 환호와 함께 시민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부산 전체가 들썩일 만큼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 프로야구 이제 첫 시즌에 우승하면서 부산역에서 사직동까지 카프레이드를 하는데 참 우리 중앙대로를 따라 쭉 사직동까지 가는데 높은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높은 건물들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색종이도 막 뿌려주고 박수도 막 치고 하는데 뭐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겠죠. 너무너무 기분 좋고 이게 평생에 참 매년 한 번씩 하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는 건데 너무 오래됐지만 그 좋은 기억은 뭐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92년 우승을 차지한 롯데자이언츠 선수들 가운데 유난히 키가 크고 금태 안경을 쓴 신인 투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염종석 선수인데요. 당시 최고 수준의 슬라이더를 던지던 그에게 사람들은 염슬라, 염라대왕이라는 재미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1992년 데뷔와 동시에 17승 9패 6세이브, 평균 자책점 2.33을 기록하며 소속팀 롯데자이언츠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끈 선수인데요. 1992년 롯데자이언츠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끈 주역인 만큼 그의 멋진 모습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염슬라 슬라이더가 제가 알기로는 그 슬라이더 구질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라고 지금 얘기를 듣는 걸로 알거든요. 그 92년 우승 당시에 신인이었잖아요. 네, 신인이었는데 올라와서 뭐 공을
공도 많이 던지고 이닝도 많이 하셨고, 근데 그게 정말 슬라이더가 명품이라서 그것 때문에 신인왕 그리고 한국 시리즈까지 우승을 만드신 분이라서 네, 그건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는 제가 큰 활약이 없었습니다. 너무 지금 플레이오프 너무 많은 경기 등판했고 시즌 중에도 거의 한 205이닝 정도 던지면서 좀 팔의 피로도가 너무 심했죠. 한국 시리즈에는 총 우리가 4승 1패 5경기를 했는데 4승 1패로 우승을 했는데 제가 2경기에 등판했습니다. 한 경기는 선발승 하는데 5.2이닝 던졌고, 한 경기는 세이브 기록은 안 됐는데 마지막 이제 8회 9회 2이닝 던지면서 이제 대망의 우리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면서 그게 30년이 지났죠. I can't wait to leave this town, 'cause lately I've been feeling down. The cold nights just don't feel the same. 다시 롯데자이언츠의 명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1999년 10월 29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7차전입니다. 라이온즈와 3대3 동점이었고 이 경기를 잡는 팀이 한국 시리즈를 진출하는 상황이었지만 경기는 계속해서 라이온즈로 기세가 기울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홈런을 친 펠릭스 호세 선수에게 관중이 오물을 던지는 바람에 화가 난 펠릭스 호세 선수가 방망이를 던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가 중단되는 듯 했지만 호세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단으로 재개됐고 마혜영 선수의 동점 솔로포, 임수혁의 동점 투런포, 김민재의 역전 2루타처럼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끝에 99년 한국 시리즈 진출로 짜릿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4구째. 하지만 이후 롯데자이언츠는 암흑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을 누구보다 열렬하게 응원하는 시민들 역시 주춤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프로야구 역대 최소 관중 경기 10개 중 롯데자이언츠의 경기만 무려 5개였고 4년 연속 꼴찌를 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경기장을 찾지 않아 2002년 10월 19일 경기장을 찾은 시민의 수는 총 69명입니다. 암흑기 시절임을 보여주는 관중 수인데요. 결국 입장객이 1000명이 되지 않아 준비한 3000개의 아이스크림을 2~3개씩 나눠줬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열쇠 비밀번호라고 얘기하는데 뭐 787877 뭐 이래. 저도 그 당시 이제 고참급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중고참 선수 그리고 고참 선수가 됐을 때 그런 성적이었는데 참 우리가 가을에 이제 가을 야구를 진출을 못 하다 보니까 야구가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가을에 선수들도 힘들어요. 성적이 안 나면 스텝에서도 사실 선수를 좀 쪼우는 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제 가을엔 또 훈련한다고 바빴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나름 1월부터 뭐 5월, 6월까지 끌고 오면서 뭔가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고 그 강박관념은 사실 성적이 안 났을 때가 훨씬 더 심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성적이 안 나오고 밑바닥에 있고 하면은 7월, 8월, 9월은 정말 선수들 하루하루 야구장 나오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그때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8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 롯데는 KBO 리그 최초로 외국인 감독 선임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제리 로이스터 감독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롯데를 이끌어 3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시키면서 롯데도 꽃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때부터 뭐 8년, 9년,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였을 겁니다. 12년까지 이제 그 뒤에 양승호 감독님이 2년 또 하셨고 그때는 많은 투자를 하면서 선수들 뭐 홍성은 선수라든지 외부 선수들이 많았죠. 뭐 김승회 선수 그리고 박성배 선수, 김성배 선수 뭐 외부 팀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창 2차 드래프트 이런 게
되게 막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니까 그 선수들이 요긴하게 활약을 잘해줬죠. KBO 리그 첫 번째 미국인 감독이었던 그는 화끈한 공격 야구로 롯데자이언츠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규리그 순위 8, 8, 8, 8, 5, 7, 7. 롯데 암흑을 깰 구세주로 추앙받은 로이스터 감독은 두려움을 깬 화끈한 공격 야구로 롯데를 그해 7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구단 신기록인 11연승을 내달리며 겁없는 야구를 했고 이대호, 가르시아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의 파괴력에 송민한, 장원준, 송승준으로 이어지는 12승 트리오가 마운드를 호령했습니다. 2008년 롯데는 승률 5할 4푼 8리를 기록하며 21세기 들어 구단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남긴 건데요. 겁없는 공격적인 야구, 노피어로 대변되는 로이스터 감독 체제는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예, 엄청 잘했죠. 그때 제가 이제 직관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제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라 가지고 잠실 경기를 거의 많이 갔거든요.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꼴찌하던 팀 가을 야구로 보내셨으니까 그때 기억이 많이 남죠. 그리고 이후 2011년 로이스터 감독과 뜨거운 3년을 뒤로하고 양승호 감독이 새롭게 롯데 사령탑으로 부임했습니다. 시작은 좋지 못했습니다. 페넌트레이스 초반인 4월 롯데는 8위까지 추락했고 팬들은 사직 무관중 서명 운동까지 펼쳤습니다. 하지만 양승호 감독은 차근차근 순위를 끌어올렸고 롯데자이언츠의 최종 시즌 성적은 삼성 라이온즈에 이은 2위였습니다. 이는 롯데자이언츠 구단 역사상 정규 시즌 최고 순위였습니다. 양승호 감독은 양승호구에서 양승호굿, 양승호감, 양승호호호로 롯데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2011년을 보냈습니다. I can't wait to leave this town, 'cause lately I've been feeling down. The cold nights just 이후 don't 이종훈 feel the 감독에 same. 이어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조원우 감독 체제는 기적의 후반기로 5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롯데는 80승 62패 2무로 정규 시즌 3위에 올랐고 1999년 세운 구단 한 시즌 최다승 기록 75승을 갈아치우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특히 후반기 39승 18패 1무의 폭발적인 질주로 2012년 이후 5년 만에 가을 야구 초대장을 거머쥔 건데요. 비록 준 플레이오프에서 NC 다이노스에게 패하며 빠르게 가을 야구를 접게 됐지만 세간의 예상을 뒤엎은 호성적을 남겼고 그 중심에 2017년 1월 일본과 미국 무대에서 활약하던 이대호 선수가 있었습니다. 뭐 말 그대로 그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유연성, 그거는 타격에 진짜 저도 몸무게 좀 많이 나가는 편인데 정말 최고의 타자죠. 실질적으로 뭐 한때 뭐 별명이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그 롯데가 17년도에 잠깐 깜짝 3위를 해서 4강을 갔잖아요. 그 우리 팬들이 가게를 올라오면서 노래를 부르고 깃발을 흔들고 해서 주민신고가 몇 번 들어간 거? 롯데가 너무 잘하면 주민신고가 들어간다. 근데 그래도 행복하다. 그때 이제 주민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건 방법이 없다. 4강을 갔기 때문에 이해해달라. 뭐 신고하시라.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우승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9년 48승 93패 3무를 기록한 롯데는 2004년 이후 15년 만에 다시 꼴찌로 추락했고 또 역대 한 시즌 90패를 3번이나 기록한 유일한 구단이라는 오명도 얻게 됐습니다. 팀 공격은 모든 지표에서 최악을 달렸고 10승 투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팀 타율 2할 5푼, 팀 안타 1231개,
팀 득점 578점, 팀 타점 545점, 팀 도루 65개 모두 최하위로 쳐졌고 득점은 1위 키움 780점보다 무려 202점, 도루는 1위 SK 와이번스 118개보다 53개 적었습니다. 투수진도 최악이었습니다. 규정 이닝 144이닝을 채운 투수는 레일리와 다익손 둘뿐이었습니다. 10승 투수는 한 명도 없었고 장시환과 다익손이 각각 6승을 따낸 게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성민규 단장 선임과 함께 뉴 롯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선장으로 제야의 인재로 평가받았던 허문회 감독과 이루수로 명예회복을 노리던 기아 타이거즈의 대표 선수 안치홍을 영입한 건데요. 개막과 동시에 5연승을 달렸지만 더그아웃 뒤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졌고 성민규 단장과 허문회 감독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역시나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시즌 막판까지 5강 싸움을 펼친 끝에 7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롯데자이언츠에 빼놓을 수 없는 선수는 6년 만에 롯데 유니폼을 다시 입게 된 이대호 선수입니다. KBO 리그에서 18년을 한 팀에서 뛴 명실상부 롯데의 원클럽맨 이대호 선수는 타율, 홈런, 타점 1위로 트리플 크라운, 도루를 제외한 타격 전부문 7관왕, 9경기 연속 홈런 3개 신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호 선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 KBO가 10개 구단과 논의 끝에 이대호의 은퇴 투어를 전격 결정한 것입니다. 뭐 기분은 솔직히 실감은 잘 안 나죠. 근데 이제 뭐 후배들을 위해서든 뭐 저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니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조금 뭐 생각하면 뭐 울컥할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올해 진짜 마지막 기회인데 좀 좋은 성적이 나야 되는데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면서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팀의 우승으로 후회 없는 마지막 시즌을 보내길 이대호 선수만큼이나 팬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의 롯데자이언츠는 4월의 봄처럼 따뜻한 꽃길, 봄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롯데자이언츠의 제16대 감독이었던 이종훈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종훈 감독은 지난 1989년 입단해 9년간 선수 생활을 한 뒤 1998년 일본 지바 롯데 마린스 코치 연수를 마치고 롯데 코치와 경남고 감독을 역임한 뒤 롯데 코치로 선수들과 호흡을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비춰 더 반가운 전 이종훈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유, 그때 참 아쉽죠. 팬들도 저한테 많이 아쉽고 실망도 많이 하셨을 건데 저도 그때 감독되고 나서는 뭐 구단 관계자들, 사장님, 단장님들도 저보고 성적 공짜도 되니까 팀을 추스려달라고 할 정도로 팀이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감독으로서는 아무리 팀의 어떤 뭐 관계자 분이 뭐 성적 관계없이 팀을 추스려 하지만 저도 감독인데 어느 팀이 뭐 약해도 성적을 내는 게 제 목표고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게 좀 아쉽죠. 제가 신인 감독인데 아무래도 저도 좀 부족하고 그때는 또 사장님도 단장님도 운영부장님도 모두가 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거치다 보니까 뭐 성적도 그래 이제 안 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시스템을 가져간 게 지금의 어떤 롯데지 않나.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현역 시절 뛰어난 타격과 주루 센스를 보여줬고 수비 범위도 넓어 공, 수, 주 두루 갖춘 선수로 인정받았던 전 이종훈 감독.
1992년 롯데의 한국 시리즈 우승 멤버였던 만큼 롯데자이언츠가 부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더욱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 있는 분들 믿고 그다음에 구단에서 해줄 거는 뭐 투자, 뭐 다름 아닌 투자입니다. 선수들 보강 많이 해주고 계획만 잡아서 할 게 아니고 보여줄 식이 아니고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선수도 뭐 육성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선수들 많이 데려와서 FA 선수도 좋은 선수 데려와서 그 다음에 뭔가 성적을 좀 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계획만 잡고 하는 것보다 과정을 잘 만들어서 그리고 앞으로 뭐 지금 다 맡고 있는 우리 단장님도 보니까 젊고 아주 뭐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단장님이라 좀 더 이렇게 구단에서 힘을 실어주고 뭐 헤쳐나가면 앞으로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반가운 얼굴 전 이종훈 감독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앞으로의 롯데자이언츠 전략 전술과 어떤 선수단으로 구성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괜찮은 평가를 받는 게 뭐 이민석, 뭐 조세진, 진승현, 또 윤동희, 뭐 김세민 등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런 선수를 뽑음에 있어서 뭐 올해 당장 어떤 팀에 임팩트를 주겠다 생각하고 지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 정말 그랬다라면 뭐 대졸 선수라든지 이제 즉시 전력감들 많이 뽑겠지만은 지난 2년, 그러니까 두 번의 드래프트에서는 저희가 즉시 전력보다는 좀 미래를 보고 지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럼 생각하시기에 왜 나승엽이나 손성빈이 왜 1군에 올라와 있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제 전략적으로 이 선수들을 키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지금 손성빈 선수는 상무에 입대해 있고 사실 제가 나승엽 선수도 1군에서 어느 정도 기회를 주면서 이제 상무에 입대를 시켜서 또 준비를 하고 돌아왔을 때 뭔가 주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뭐 나승엽 선수는 들어가지 못했고요. 이제 김진욱 선수도 저희 나름대로는 뭐 이닝수에 제한도 두고 플랜을 가지고 숙성을 시키려고 했었으나 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래프트에서 왔던 선수들도 사실 이 선수들이 올해 당장 어떤 임팩트를 줄 거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입단하고 고졸 신인이기 때문에 최소 뭐 3년에서 한 4년은 지나야지 이 선수들이 뭔가 1군에 이제 임팩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사실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조세진 선수가 그 교육리그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좀 기대가 좀 큰 선수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지난 후반기 때도 어떻게 보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게 이제 서튼 감독과 모든 선수들이 그 여름 캠프 때 그 올림픽 브레이크론에서 캠프를 치르면서 굉장히 디테일에 집중했어요. 디테일이 뭐냐 하면 이제 뭐 정말 단순히 투수들의 수비, 투수들의 번트 수비, 타자들의 번트, 작전, 외야수들의 릴레이 플레이, 뭐 견제 연습 이런 작은 것들이 하나가 사실 저희가 작년에 후반기 1점으로 이긴 경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점 차 승부는 감독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 선수들이 정말 그런 연습 속에서 그 디테일이 1점의 승부를 가른다고 보거든요. 베이스 러닝.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뭐 베이스 러닝이라든지 외야수 릴레이라든지 그 내야의 수비 병살 플레이라든지 뭐 번트 플레이 이런 디테일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8위라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던 롯데자이언츠가 2022 시즌을 앞두고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2022 시즌부터 함께할 새로운 외국인 투수 좌완 찰리 반즈와 우완 글렌 스파크맨을 영입한 건데요. 찰리 반즈는 2017년 미네소타 트윈스의 지명을 받아 메이저리그와 트리플 A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평균 시속 140km 중반대의 직구를 지녔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변화구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마이너리그는 물론 메이저리그에서도 꾸준히 선발 투수로 나선 이력을 장점으로 본 겁니다. 이어서 글렌 스파크맨 선수는 2013년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지명을 받아 메이저리그와 트리플 A 등에서 활약한 선수입니다. 2019년 메이저리그에서 풀시즌을 소화하며 활약한 부분이 두드러졌고 2021년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해 부진했지만 비자 발급으로 인한 훈련 부족, 시즌 중 자가격리로 좋은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두 선수보다 앞서 계약한 외국인 타자 DJ 피터스까지 더해지면서 2022년 외국인 선수의 구성을 마쳤습니다.
검증된 선발 투수 스트레일리와 유격수 마차도를 포기하면서 외국인 선수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둔 롯데자이언츠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기대되는데요. Yeah, I mean, you want this game to be, competitive, right? So we're all out here trying to win a job. We're all here trying to, compete and, play to our best abilities. So if any way that I could help the other guys around here, they've helped me out tremendously as well. So I've learned a lot. I hope they've learned a lot, and I've just really enjoyed my time here. Yeah, just keep on doing what I've been doing. Body feels great, swing feels great, mind feels fantastic. So just want to get better day by day, learn the culture more, learn the game here more, and when we start playing other teams, watch their arms, watch the way that they like to play the game, and really just learn. Just so opening day when that comes, we're all ready, we're all prepared. 선수 개인 각자마다 뭐 한 자리가 빈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선수도 많은 것 같고 팀에는 또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냥 또 매년 똑같이 선수들은 포스트 시즌 나가고 싶어하고 열망하기 때문에 항상 뭐 시즌 전에 시작 전에 제가 이야기 따로 올 시즌 또 화이팅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전력 업그레이드 함에 있어서는 뭐 흔히 팬들이 생각하시는 FA 영입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도 저희가 최대한 어떻게 하면 이 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마차도 선수가 저희가 가장 약했던 2년 전에 가장 약했던 유격수 수비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들어왔었고 그 내야진을 어떤 정도 안정시켜 주면서 저희가 비록 뭐 7위, 8위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막판까지는 정도 포시즌 싸움을 할 정도로 팀이 안정화됐던 데는 마차도의 수비가 굉장히 큰 몫을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뭐 팬 여러분들도 늘 말씀하시지만은 뭔가 방망이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았다는 거죠. 저도 아쉬움이 많았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것이 그렇다면은 수비를 마차도만큼은 아니더라도 국내 선수가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줄 수 있다면은 외국인 선수로 외야수를 가져간다면은 방망이에서는 큰 업그레이드를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뭐 일단 트레이드는 염두에 뒀던 거고요. 유격수를 마차도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국내 선수로 마차도 기량의 수비의 뭐 80%, 70%라도 커버를 하고 그리고 외야에서도 분명히 공백이 생길 거라고 염두를 두고 있었고 사실 그때부터 만약 손아섭 선수를 놓치게 된다라면은 그럼 외야가 굉장히 황폐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저희가 피터 선수를 하지 않고 만약에 손아섭 선수를 놓쳤다면 그야말로 대안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센터도 채워야 되고 우익수도 채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애당초부터 이제 마차도 선수를 보내겠다고 결정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새로운 유격수를 마차도급은 당연히 채울 수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수비가 되는 선수를 영입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야수로 이제 중견수를 넣고 방망이에서 업그레이드를 더 가져가겠다라 그런 계산을 했었을 때 저희 생각에는 보다 많은 경기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마차 선수를 내보냈던 거고 트레이드를 염두에 뒀던 겁니다. 다만 트레이드를 할 때 이학준 선수 영입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요. 2022 시즌 롯데자이언츠의 마운드가 확 달라졌습니다. 새 외국인 투수가 새롭게 롯데의 1, 2선발로 합류했고 2년차 김진욱과 3년차 최준용 선수가 올 시즌 선발 투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김진욱은 올 시즌 시범 경기 첫 선발 경기에서 서튼 감독에게 강한 눈도장을 찍은 선수입니다. 지난 22일 NC 다이노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4이닝 동안 57개의 공을 던지며 무실점 2피안타 6개의 삼진을 뽑아냈고 특히 NC의 4번 타자 양의지부터 5번, 6번, 7번까지 4명의 타자를 연속으로 삼진 처리했습니다. 이어 최준용은 2020년 1차 지명 이후 처음 선발 투수로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시범 경기 2경기에서 6이닝 동안 3실점만 허용했고 NC 양의지에게 석점포를 내줬을 뿐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빠른 직구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투구 내용을 선보였습니다. 이처럼 강렬한 인상을 남긴 두 선수가 선발로 이번 시즌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포커스는 제구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코치님께서도 이제 너가 제구력만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개막할 때 5선반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가 한번 열심히 해보고 선발 투수로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불펜 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롯데자이언츠가 올해 가을 야구에 진출하기 위해선 선발 투수의 활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품 개투조 구승민, 최준용, 김원중의 조합과 함께 새롭게 합류한 최건, 강윤구, 문경찬, 이강준 등 개투조 선수들의 활약도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또 김유영, 김대우, 김도규 등 기존 선수들도 개투조에서의 활약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서로 경쟁 체제를 하다 보니까 물론 아침에 일찍 원리워크를 통해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고 다 마치고 나면은 또 외야 수비를 엑스트라 수비를 또 별도로 선수들 조를 짜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자기 시켜달라고 할 정도니까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특히 주장인 전준우 선수까지도 이제는 본인도 좀 얼리워크나 엑스트라 수비를 좀 해야 되겠다 시켜달라고 이 정도 되는 상황이라면은 상당히 희망적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근 롯데자이언츠는 오프 시즌 기간 동안 큰 변화를 가했습니다. 경기장의 펜스 높이를 높이고 홈플레이트는 담장에서 더 멀어지게 만든 건데요. 사직구장은 좌우 95m, 중앙 118m로 거리가 짧아 홈런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담장을 4.8m에서 6m로 높였고 홈플레이트도 뒤로 당겨 중앙 담장과의 거리가 3m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 어린 투수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런 투수들이 좋은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마음껏 던지고 몸쪽도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야구장이 좁다 보니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사실 투수 코치들도 지금 새로운 리키 투수 코치랑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홈런 3개, 4개를 맞다고 승부를 원한다.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원한다. 도망가다 볼볼볼한 데서도 하나 던져서 맞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야구장 좁은 상태에서 맞아서 빗맞아서 넘어갈 수 있는데 선수에게 던지라고 하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 때문에 이런 걸 좀 넓히면서 투수의 마음도 좀 덜어주고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1%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야구장을 이제 넓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타자들은 그럼 홈을 어떻게 치냐고 하겠지만은 사실 저희가 지금 디자인되어 있는 저희 팀 타선들을 보면은 장타보다는 중장거리 타자들 또는 출루에 신경 쓰는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영향이 투수진에 플러스 되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올해는 프로야구 출범 40년,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부담감이 더 큰 선수들은 재도약을 위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오늘도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 KBO 리그에선 다시 떠들썩한 사직구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재도약을 앞두고 있는 롯데자이언츠를 향한 부산 시민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롯데가 잘하면 문제되는 게 없죠. 반찬이 하루에 3개 나오던 게 롯데가 이게 6개 나오는 것처럼 롯데만 잘하면 부산시는 경제 발전 그냥 되는 거죠. 롯데가 잘해야 된다. 바라는 거 한다고 들어주겠습니까? 지금 프론트도 그렇고 다 너무 나태해진 것 같고 그래서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롯데도 인기팀인데 지금 너무 텅텅 비고 해서 좀 분발하셔서 여태까지 응원했던 것처럼 계속 아들하고 같이 롯데 팬으로서 계속 남을 테니까 항상 열심히 해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응원 화이팅!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롯데 팬이라서 이렇게 응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기를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더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져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성적을 떠나서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팬들도 이제 같이 다 열심히 응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롯데에서 롯데 티켓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요즘은 제일 좋은 자리도 너무 쉽게 구해져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롯데가 이런 팀이 아니었는데 정말 다음 시즌에는 다시 롯데 야구가 다시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롯데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롯데자이언츠 항상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잘할 때든 못할 때든 항상 팬들이 뒤에서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할 수 있는 경기, 보여줄 수 있는 경기 다 같이 그냥 보여주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게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은 야구의 도시,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다. 야구 시즌만 되면 사직구장은 주황빛의 물결로 반짝이고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는 응원가와 선수들을 응원하는 눈빛으로 뜨겁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거는 다 선수가 하는 거죠. 뭐 코칭 스태프 감독은 선수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선수가 그 분위기 그 자리에서 자기 최고의 기량을 선보여 가지고 성적이 나면 선수도 좋고 스태프도 좋은 거. 대신에 그렇게 성적이 안 나고 기대했던 만큼 안 된다 그러면 감독 코치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니까 결국에는 선수들이 잘해줘야 된다는 거죠. 선수는 선수로서 할 때 최선을 다하고, 예, 어차피 개인이지만 결국은 이 프로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 선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팬들을 위해서라도 좀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결국은 한 프로야구 선수고 프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롯데란 유니폼 자체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남들이 입고 싶어하는 유니폼인지를 지금 현재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롯데란 유니폼 입은 선수들 정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이다. 팬들이 이렇게 여러 같은 팬들이 많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좀 책임감을 더 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경기 해주길 바랍니다. 투박하고 거칠지만 그렇게 단단한 강인함이 있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를 견뎌낼 수 있는 데는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롯데자이언츠의 캐치프레이즈 윈 더 모멘트처럼 하나의 공, 매 타석, 매 이닝, 매 경기 팬들을 열광시키는 플레이를 기대합니다. 1992년 부산을 열광시켰던 롯데자이언츠의 모습, 2022년 올해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